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제5회차 기출문제 인사 2급 이론 시간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셨을 텐데 매번 새롭다라고 느낄 정도의 내용이 있었나요? 라고 묻고 싶은데요. 많이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실기에서 창 2개 띄워놓고 막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조금 이론에서는 크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뭐 제 생각이고요. 매번 수험자들은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약간의 유형만 바뀌어도 새롭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이 약간 유형을 바꿔서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약간의 코멘트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려고요.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 하단에 여러분 링크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링크 있을 텐데 클릭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면요. 이론 플러스 우리 중요한 거 뭐가 또 있다? 예, 실기가 있죠. 실기 영상, 풀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매뉴얼을 몇 개씩 연다, 2개씩 열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이번에는 지문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정답을 도출하지 못한 친구들도 왕왕 몇 번의 문제에서 어렵게 나타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엔 특히 꼭 보세요. 네, 꼭 보시고 가세요. 문제 잘못 읽으면 그렇게 살짝만 틀어서 문제를 내서도 학생들을 당혹시킬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 주의하세요 라는 이야기도 언급할 거기 때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많이 도움을 받아가세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어떤 문제가 또 새롭게 나왔을까,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또 다음번에는 새롭게 언급이 될까. 똑같은 문제지만 유형만 달라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이 문제는 매번 언급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딱 보니까 성과 측정 관리가 나왔네요. 이런 건 뭐라 그랬죠? 전략적 기업 경영에 대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은근히 많이 봤다, 안 보지 않았다, 그죠? 이 문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주 보셨던 문제들이고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여러분 EC 시스템,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고객관리 시스템까지 살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여러분 1번부터 5번 문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언급됐었지만 이런 각각의 설명들을 놓고도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 여러분 맞바꿔 놓고 많이 언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읽어주는 그 작업 해주셔야 돼요. SCM, 그죠? CRM 뭐 이런 친구들 같이 뭉쳐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더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문제 다시금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언급드립니다. 자, ERP 아웃소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같은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기술력이 부족 현상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죠. 맞아요. ERP 개발,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로 인원을 두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웃소싱을 쓰고 있으니까.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무조건 독립적이라는 말표현 자주 쓰이는데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 약간의 이런 것이 단점으로 꼽혀요. 약간 주도권이 넘어간다. 이런 말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축 후에는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이 되기는 어려워요. 물어보고 모르면 또 한번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독립적이다 이런 발표는 어렵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라는 거, 그런 것이 좀 단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업이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장점이 참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그죠? DB. 굉장히 관리 효율성이 증가한다라는 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ERP를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스마트한, 그죠? 스마트 워크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퇴근 후에도 여러분 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 장소 구별 안 하고. 그죠? 자, 장비 관리 및 서버 관리에 필요한 IT 투입 자원이 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미리 다 만들고 뭐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활용이 되진 않아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사실상 여러분 어때요? 다운로드 힘들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고급스럽죠.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올바르게 바꾼다라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제약에 의해서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우리 설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의 말 표현들이 언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단점 언급해 놨어요. 장단점 해서 구분 지어 놨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주시고 거기 가면 고급스러운 말 표현으로 쫙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모든 프로그램을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이 된다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장점 중에 단점을 잘못 표현해 놓은 거니까요.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활용이 모든 것이 다 된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진짜 매번 나오는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라고 써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하죠. 정답은 3번이고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문제, 저보다 더 빠르게 문제 읽는 도중에 답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맞닥뜨렸을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들을 간혹 가다가 안 풀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똑같아요. 2급은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안 풀면 절대 안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 뭐 거의 토시 하나 이런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데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데에서 점수 무조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기출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싹 긁어서 한 대 모아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답을 도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여요. 아, 이래서 문제 은행식이었다고 하는 거구나. 똑같은 문제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도 3번, 똑같이 3번 계속 이런 문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서 인적 자원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됐다?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영공주의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성과주의로 변화를 가져왔고, 그렇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죠?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봤었습니까? 옛날에 돈이야. 그죠? 인적 자원은 다 돈이야. 왜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말 그대로 급여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용이야. 그래서 비용의 관점에서 봤지만 요즘엔 어떻다? 경쟁력으로 보죠. 인적 자원은 하나의 경쟁력으로서 나의 수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연공주의. 옛날에는 학연, 지연, 그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연공주의 얘기했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죠? 근속연수, 학력 이런 것들의 위주로 보았다라면 지금은 어떻다? 성과주의, 그죠? 성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역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죠. 예전에가 사람의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맡은 바 임무,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따라서 3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어때요?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여러분 상호관계에 바뀌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느껴졌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문들이. 그죠? 그렇지만 요즘에도 계속적인 인적자원 관리는 어떻다? 연구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들은 자유롭게 언급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그죠? 네. 자, 6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인간관계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에 대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차별적 성과금이 왜 여기서 나와?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과학적 관리법. 그렇죠? 네. 그래서 차별적 성과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딱 떠올라 주실 것 같고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면 동작 연구, 시간 연구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차별적인 성과금을 활용을 하였죠. 자, 이것은 어떻다고 얘기했죠? 인간관계적인 인사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어디에? 과업에 지향적이다. 과업지향적이다 이런 말 표현. 과업지향적이다. 과학적 인사관리다. 그죠? 과학적 인사관리다. 이런 말. 과학적 관리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차별적 성과금. 따라서 올바르지 않군 읽자마자 답이 툭 하고 튀어나오셨을 거예요. 2번, 3번, 4번 읽어보니까 끄덕끄덕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었죠? 네, 쉽게 정답 1번 체킹할 수 있는 문제.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봤더니 인적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내부적인 거 얘기할 때는 경영 철학. 그렇죠. 여러분, 기업에 있어서 기업 내부를 생각을 해보라. 그죠? 내부적인 환경 요인으로는 여기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또 어때요? 경영 철학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사를 하면 내부 교육 받잖아요. 내부 교육 받을 때 이런 경영의 철학, 그죠? 네, 기업주 철학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전략, 그럼요.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분위기, 내부적이죠. 자, 경쟁업체라니요. 이런 경쟁업체는 어디? 외부적이죠.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 내부와 외부 나뉠 수 있어야 되겠고 외부적 환경 요인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이런 경쟁업체도 있지만 노동조합도 있었죠. 노동조합도 있었고 지역사회 같은 것도 생각해 줘야 되겠고 이런 특수성을 가진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 우리 경제적인 환경, 지금 이 환경, 사회의 문화적인 그 환경 이런 부분들 다 어떻다? 외부적인 고려사항들이에요. 그죠?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좋습니다. 이 문제 또한 여러분 그냥 너무 어렵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강약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조금 틀릴 만하게 이렇게 사지선다를 구성을 했으니 뒤에는 조금 무난한 문제도 주고 그래야 되겠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A형의 문제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나 보다 하는데 시험장에 가서는 뒤죽박죽으로 A, B형, C형, 문제 유형이 D형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자, 직무충실화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품질이 개선이 된다. 생산성이 향상이 될 것이다. 결국률과 이직률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다 좋은데 여러분, 성장 욕구가 낮은 종업원의 심리 부담이 감소할까요? 굉장히 버겁죠. 여러분, 직무충실화 하면요. 무엇과 무엇이 딱 떠올라요? 책임과 권한이. 그렇죠. 책임과 권한이 는다. 이런 말표현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했으니까요. 직무충실화라는 건 책임과 권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성장 욕구가 낮은 종업원일수록 그 심리 상태는 굉장히 커져가죠. 심리적인 부담감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가장 그죠?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소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올바르지 않구나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발상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오랜만에 또 한번 나온 것 같겠지만 꾸준히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좀 나왔다 안 나왔다 반복적으로 언급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선발 오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종 오류는 적격자를 탈락시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쵸? 맞는 얘기죠. 그죠? 네, 2종 오류는 저성과자를 선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선발도구 타당도는 1종 오류와만 관련이 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타당도를 따질 때는 1종 오류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올바르지 않아요. 1종 오류, 2종 오류 다 관계가 있어요. 왜요? 선발도구가 타당했다라면 이런 오류 자체를 감소시켜 줄 거기 때문에 그때 뭐 1종만 오류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1, 2종의 다 오류를 전체적인 오류를 감소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시험에서 유의해야 되는 게 뭐뭐 하나만 모든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더 매 눈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았어요. 자, 선발 기준을 강화해서 2종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요? 저성과자, 성과를 낼 수 없는 자가 선발이 되는 경우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요. 사실 선발상 오류들이 1급에서는 이렇게 도식화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프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과 여러분 합격 점수 이렇게 놓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문제를 표로 놓고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A, 그죠? B, C, 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가 될까요? 이럴 때 뭐 여기가 제가 A라 그랬죠. A, B, C, D 어디가 더 합리적일까? 어떤 게 제일 잘한 선발일까? 뭐 이런 걸 고르라고 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죠? 아주 적법한 선발이었겠죠. 그쵸? 봐봐요. 왜요? 합격 점수도 높고 성과도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D죠. 합격 점수도 높고 성과도 높은 사람이 D가 되겠죠. 그죠? 아주 적합한, 아주 올바른 채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선발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A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과를 높이 낼 수 있는 자가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떨어지게 됐어요. 안타깝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종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성과를 높게 낼 수 있는 자가 떨어졌으니 조금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것도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죠? 예.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낮은 성과만 낼 수밖에 없는, 그죠? 성과가 낮은 거 얘기하잖아요. 성과가 낮아요. 합격은 했고 성과를 낮게 내고, 그죠? 이런 경우가 많이 힘들죠. 그죠? 이종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B는 뭘까요?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그죠? 성과를 낼 수 없는 자가 탈락한 거죠. 그죠? 채용에서 배제가 됐을 겁니다. 아주 올바르게 뭐였죠? 선발이 미선발 이렇게 써놔야겠다. 미선발. 선발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D가 행하는, D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오류 쪽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프로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 왜? 1급에서는 실제 진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실상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2급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1급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들은 2급에서 또 언급되기도 하니까 주의 깊게 살피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 문제가 나왔다. 그죠? 보기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거 글씨를 더 줄일까 이랬지만 어쨌든 좀 크게 보여드립니다. 자, 타당성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고가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성질입니까? 타당성이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죠. 고가 내용이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게 바로 타당성에 대한 것이죠. 수용성, 인사고가 제도가 적합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서 조직원들이 수용,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맞아떨어지죠. 실용성 하면 이 말 꼭 나온다라고 했어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가? 그쵸? 핵심적으로 여러분 꼬집어서 기억을 해줘야 기억이 나지, 이렇게 문장으로 달달달달 외워지지는 않거든요. 자, 올바른 것만 골라주어라. 올바른 거는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1번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네. 특정 피고가자가 다음에 평가될 때 피고가자의 평가에 미치는 오류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개개인의 서로 간의 비교를 하다 보니 나타나는 오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바로 대비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번 대비 오류가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상동적 태도, 상동적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상동적 태도, 상동적 오류. 여러분, 대비 오류도 요즘에 대비 효과 막 이렇게도 나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적어드려요. 시험에서 용어가 되게 다양한 사람이 연구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말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동적 태도, 상동적 오류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특정, 그쵸? 그 집단에 속해 있다라면 그도 그럴 것이야. 이런 말표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 특정한 집단에 기각하여 생각을 해보겠다. 기초에서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상동적 오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논리적 오류라는 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를 가지고, 그죠? 한쪽이 우수하면 다른 쪽도 굉장히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논리적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관대하는 뭘 얘기하나요? 엄청 후하게 점수를 주는, 그죠? 그런 게 바로 뭐죠? 관대하 경향이다. 그죠? 저는요, 점수 매길 때, 우리 학점 줄 때요, 출석을 굉장히,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도 엄청난 걸 해낸 거야, 이렇게 관대하게 평가를 해서 성적을 좋게 주는 편입니다. 성적을 좋게 받으려면 그래서 성실함을 보여줘야 되죠. 뭐 그거를 되게 과하게, 관대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학점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딱 떨어지게 정답 1번이라고 체크를 해야지만 점수가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들을 잊었다라면 지금 한 번 더 연거 설명을 드려가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훈련 방법인가요? 2번.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교육훈련 방법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경영 실태를 간략히 재현한 모의회사 몇 개를 만들어서 훈련자가 그 회사의 간부로서 직접 모의 경영을 하여, 그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말표현 써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모의 경영, 비즈니스 게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사례 연구가 뭐였어요? 하나의 특정한 토픽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 사례 같은 거 배부해서 우리가 토론해야 하는 것들이 사례 연구다라고 얘기했었고 액션 러닝이 나왔어요. 액션 러닝은 뭐다? 행동 지향적인 교육 방식을 얘기함으로써 이런 발표. 그 다음에 경영 현장에서 그 성과와 직결이 되는 이슈 이런 발표인데 꼭 언급되잖아요. 이런 이슈들을 주고 그죠? 정해진 시점까지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로 인해서 해결해 나감으로써부터 배운다. 그래서 액션 러닝 이렇게 공부했었던 게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요. 상호작용 분석하면요. 피교육자의 그 행동이 부모, 성인, 그 다음 누구, 유아 세 가지 자아 상태에서 형성이 된다. 이런 가정하에서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새롭게 감수성 훈련 같이 그 피교육자로 하여금 하여 자신에게 그 자신의 행동들의 그 인식을 높이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어떤 말표현 들어가 동시에 행동 개선을 유도한다. 이렇게 이런 말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래요.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액션 러닝이라든지 이렇게 비즈니스 게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심포지엄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눈빛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인바스켓법 나올 때 됐어요. 안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오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임금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 예전부터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지문도 거의 유사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나왔다 안 나왔다 계속 반복적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성과급제, 할증급제는 고정급제, 시급제, 그죠? 시간급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시간급제, 일급제, 그죠? 주급제, 월급제 이런 것들이 고정급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직제수당, 기능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기준 내 임금이 아니라 기준 외 임금이다 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자격급은요, 여러분 직무급과 연공금이 절충된 형태다라는 말표는 올바르지 않고요. 뭐라고 해둬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 뭐와 직무급과 연공급이 결합한 뭐요? 직능급을 이런 말표현 들어가야죠. 자격급은 직능급이 발전된 이런 말표현, 발전된 형태로 이런 말표현 써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런 말표현 둘 거고요. 그래서 자격 취득에 따라, 자격 취득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뭘 볼까요? 동그라미 4번 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계비마저 떨어지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기업의 지급 능력 아주 올바르죠.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노동시장의 요인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놨지만 아주 올바른 것은 정답 4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4번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최저임금 제도를 설명한 건데 그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 골라주겠니? 라고 하는 문제죠. 자,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맞죠? 그죠? 맞아요. 국가가 노사 간에 여러분 임금을 터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개입이 들어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서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그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생계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그렇죠. 개입을 하고 있다. 자,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여러분 임금 평균 요거 옳지 않죠? 네. 지표로 쓰이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베이스업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 와 있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금 수준의 지표로 내는 거는 베이스업이에요. 그죠? 네. 올바르지 않은 거 3번 찾아냈고요. 자,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맞는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15번 카페테리아식 나왔어요. 안 나오면 서운하죠. 이 친구 진짜 빈출. 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프로그램 관리가 용이하고 운용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용이한가요? 여러분, 관리하는 거 진짜 복잡해요. 왜? 많으니까. 관리가 복잡해요. 용이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운용 비용이 절감이 아니라 많이 들어갑니다. 운용 비용이 증가한다. 응? 이렇게 써 있어야 되죠. 절감이라니요.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뭐 읽자마자 답이 나왔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볼게요. 종업원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줘야 되겠고 수혜 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정말 머리 잘 굴려야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카페테리아식은요. 여러분 본인들이 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을 욕구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형태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4번이 나왔네. 종업원이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항목들은 어떻게 해줘라? 줄여줘라. 그래서 복리후생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존재해요. 선택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아주 별로 선택 안 하는 그런 항목도 많습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항목 많잖아요. 왜?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니까 용이하겠어요? 여러분? 쉽겠어요?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힘들죠. 그죠? 복리후생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 비용 관리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사전에 그죠? 그렇게 비용 배분해 놓을 수 있어요. A에 얼마, B에 얼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해놓고 어머나 여긴 몰려 여긴 텅텅 비네. 그럼 그 돈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또 어떻게 해주죠? 관리를 이룩해 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카페테리아식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데 되게 복잡하고요. 비용이 줄어들지 않더라. 그죠?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봐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1번. 자, 16번. 국민연금 적용 대상. 여러분, 제외 대상이에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외 대상으로 나타나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들이 다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일용 근로자 3개월 미만의 기한을 올바르지 않아요. 너무 후했다. 3개월이 아닙니다. 1개월로 바꿔주세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3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바꿔줘야 됩니다. 정답은 여러분 3번이죠.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달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잘 나옵니다. 이런 거. 그죠? 네. 고용보험도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자,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이 함께 봐주시겠습니다. 과세권자가 여러분 국가인 국세이다. 그렇죠. 소득세는 국세이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이런 말표 안 쓰죠. 그죠? 보통세는요. 보통세와 목적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는요.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따지는 것은 그때는 직접세냐 간접세냐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쵸? 자, 뭘 얘기한다? 직접세라는 것은 이처럼 납세 의무자와 납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세금을 부담할 자, 그죠? 세금의 부담을 하는 자가 일치하는 것은 직접세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일치하지 않나요? 간접세라고 할 거고요. 대표적인 아이가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부가가치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세 하면요. 법인세와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득세. 이 친구들이 직접세였잖아요. 따라서 정답 2번이죠. 자, 부부나 가족의 합산을 합니까? 아니요. 합산하지 않는 개인 단위 과세제도다. 네.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것이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그래서 2번 처리하고 18번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직무공유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무공유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고용유지 및 창출이 용이하다. 그래요. 그죠? 네, 직무공유제 함으로써 고용이 유지가 될 것이고 창출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임금 외에 복리후생비가 줄어든다는데 여러분 어때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감소가 되겠어요? 감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임금 외에 복리후생비가 줄어든다 이런 말표 올바르지 않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정답은 그럼 2번이겠네요. 그죠? 여가 시간의 증대로 인해서 근로생활의 질에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죠? 기업 입장의 이야기입니다. 종업원의 간식이요. 종업원 간 지식, 경험의 공유를 통해 직무 성과가 향상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들끼리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향상되는 부분 맞아떨어지고요. 여가 시간이 증대로 인해서 근로시간의 삶의 그 질이 향상이 되겠죠. 자, 그렇구나 라는 거 봐주실 수 있겠고 임금이 감소합니다라고 하면은 임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무를 분할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임금 외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나의 직원에게 누구는 주고 안 줄 거예요. 복리후생을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감소한다라는 말표현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자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비정규직의 근로자에 파견 근로자, 그렇죠.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들어가 있습니다. 재택 근로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정규직만 재택하나요? 아니거든요. 자, 비정규직 근로자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요거 난이도 높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약간 굉장히 중요도가 비정규직이 무엇이냐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라면, 그죠? 비정규직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도를 갖고 있었다라면 이렇게 근로자보호법 대상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형식의 문제는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정규직 그 개념 밑에 따라붙는 설명들이에요.
그쵸? 이제 그 설명에도 눈길을 한번 주세요. 이런 뜻으로 문제를 냈다고 봐야 되겠죠. 자, 20번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중에 여러분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뭐라 들어가 있어요? 사용자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자유롭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요. 이런 거 우린 뭐라 그러죠? 오픈숍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처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유니언숍도 잘 나오고 클로즈드 숍 안 돼 나는 조합원이어야 돼 뭐 이렇게 여러분 클로즈드 숍은 물론 무조건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쾅 닫혔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 언급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표현들 왜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각각의 하나를 메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유형이 뭐 새롭다 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여러분 어때요? 링크 있을 거예요.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메뉴 이제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2개의 매뉴얼을 활용하는 건 이제 그러려니가 될 텐데요. 지문에서 장난치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회차부터는 지문에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어떤 문제에 장난을 해 놓았는지 이런 부분은 내가 잠깐 놓치고 가면 정답을 못 구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다시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그 낭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강의를 꼭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자, 수고의 끝이 항상 그냥 꿀같은 휴식이었으면 좋겠지만 휴식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줄 게 있어요. 우리 20문항 풀면서 오답이 있었잖아요. 이 오답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분명히 좋은 점수 받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